예,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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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계속 이제 전쟁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또 막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노력들도 국제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랑 유엔이랑 또 튀르키예 이제 모여서 또 협의 같은 거를 한 번 또 한다고요? 오늘이 아마 전쟁 시작된 지 176일째일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벌써. 유엔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젯밤에 이제 우크라이나 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남부 르비우에서 아마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세 사람이 만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여기서 물론 뭐 예상대로 이제 곡물 수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이 지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사람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사실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게 아직은 이게 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곡물 수출이 이제 사자 합의로다가 이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휴전 쪽에 한번 적용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에서도 성명을 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뤄지는데 곡물 수출 재개를 가능케 한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까지 푸는 게 다른 쪽에서 푸는 것보다는 좀 잘 풀렸으니까 네. 그걸 연장해서 뭐 일리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곡물 수출 메커니즘을 곡물 수출 재개 메커니즘으로 휴전에도 적용해 본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곡물 수출이라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쟁은 지금 뭐 크림반도 쪽에서 계속 폭발 사고 나고 네네.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공세를 좀 강화하는 그런 조짐이고 해서 하지만 어쨌든지 지금 뭐 양쪽 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외교적으로 푸는 문제를 일단 물꼬가 시작이 반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말이죠. 네.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물선 같은 거는 이제 이건 뭐 계속 이제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화물선 5척이 우크라이나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제 지난 1일부터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았고 이제 한 7만 톤 정도로 싣고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지난 1일 첫 곡물선이 출항한 거 포함해서 어제도 3척이 출항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모두 24척이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집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작년에 수확한 곡물 중에서 항만이 계속 쌓여있던 게 아직 한 1,800만 톤 정도가 있는데 그걸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수확분도 추가로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할 모양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단 월 300만 톤 정도 네. 수출한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가 수출했던 게 많게는 한 달에 한 600만 ton 정도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잠깐 미국 얘기 좀 하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후에 빌 게이츠가 좀 많은 지원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블룸버그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보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무슨 뭐 생색내고 그러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상당히 생색을 좀 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원 찬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 맨친하고 시네마 네. 두 민주당 상원의원이 계속 딴지를 걸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빌 게이츠 얘기가 자기가 조용히 로비를 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기에 이제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원의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기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죽겠다. 계속 꾹 참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정말 잘하십니다. 더 참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 맨친 네. 상원의원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하게 로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블룸버그도
그 빌 게이츠가 상당히 그 인프레 감축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한 네. 걸로 보인다 이렇게 네.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거 참 이거 빌 게이츠가 이제 정치권에까지 굉장히 좀 이전에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이러다가 무슨 뭐 다음번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하긴 차기 주자 그 글쎄. 여러 가지 또 상상이 되는군요. 좌우지간 그한 7년 전에 그 팬데믹 네. 예고하고 예상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20년 안에 또 올 수도 있다. 그때는 치명률이 뭐 30%까지 갈 수 있다. 대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우전 빌 게이츠가 이렇게 조용히 뭔가 역할을 하는 거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정치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생색내는데 네. 이렇게 좀 조용히 네. 하는 이런 좀 어른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자, 그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대중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이랑의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뭐 관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 관련해 갖고 어떤 품목을 또 네.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안에서도 좀 아무래도 경제에 관한 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득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견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한데도 잘 들여다보니까 정작 민감한 기술 수출을 미국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승인을 했더라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2020년 기준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중국 수출이 한 125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사전 승인이 필요한 민감한 기술 부분은 0.5%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94% 정도 한 2,600건 이상이 승인이 됐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군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무슨 반도체, 항공우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덧붙여서 저널 이제 지적이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승인을 할 때 이제 국무부, 상무부, 뭐 에너지부 이런 데가 이제 모여서 유관부처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하는데 특히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이제 가장 결정권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안보냐, 그다음에 무역이익이냐 이게 이제 계속 늘 충돌을 하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늘 삐그덕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그 무역 그 국가안보의 부보좌관을 지냈죠. 매슈 포틴저 얘기가 저널에 이것 때문에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상무부 사람들하고도 여러 번 티격태격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상무부에 지금 이제 그 수출 규제 담당 차관보 얘기는 이런 우리도 그런 걸 아는데 수출을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장착시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오바마 때 상무부 고위직을 맡았던 인사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신경 쓰이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동맹국들은 그런 걸 안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에 대해서 우리 정도의 기술 규제를 같이 하도록 요구를 하자. 그래야지 운동장 기울어진 걸 평평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오바마 때 전직 인사, 미국에서는 뭐 전직 인사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바이든이 또 귀가 쫑긋하면 이것도 골잡아줄 수 있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제 예전에 그 사전 승인으로 갈 때 네. 이제 거의 안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4%를 승인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제재를 한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식의 분석을 했는데 자우전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특히 군사 외교적으로 으르렁거리는데 네. 이렇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는 역시 네. 확실히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대만 관련돼서도 그 이제 그 최근에 그런 뭐 난리가 났지만 TSMC에 관련돼서는 미국도 중국도 다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TSMC 이게 이제 그 대만 반도체 매뉴팩처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네. 맨날 TSMC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파운드리 이게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 뭐 펠로시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미국 상하원 의원단이 또 갔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아주 뭐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 대표단이 가가지고 그렇게 바쁜 일정을 쪼개서 이 TSMC 관계자 회장을 잇따라 접촉을 해서 그 미국의 그 공장 세우는 것 같은 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지금 건설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투자하는 돈이 한 120억 달러, 한 16조 원이니까. 많이 투자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024년쯤 상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아주 펠로시 가가지고 아주 집중 논의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이제 전보다 훨씬 더 무기 같은 걸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안보 공약도 강화를 하는 그런 바터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이제 외신 보도인데요. 뭐 중국도 뭐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네. 군사 보복하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만 그 펠로시 방문 이후에 경제 보복을 하긴 했죠. 무슨 뭐 농산물만 천연모래 했잖아요. 예, 예. 뭐 네. 수출 안 한다, 농산물 뭐 네. 수입 냉동 했는데 이게 사실 GDP 그 대만 GDP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네. 이게 뭐 괜히 그냥 엄포만 놓는 거다 네. 했는데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4년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추가 무역 보복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저걸 손을 댈 거냐? 근데 역시 지금 외신 분석들은 그건 절대로 못할 거다. 네, 중국이 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얼마 전에 보고서 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TSMC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매출은 1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중국이 대만에서 수입한 그 집적 회로 IC 같은 네네. 경우는 한 해 전보다 15% 늘어나서 우리 돈으로 한 104조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 아무리 대만이 밉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네. 뭐 그렇게까지 그건 손 대지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대만의 반도체 생산력에 대해서는 네. 어쩔 수가 없다. 네. 역시 그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네. 국방력 못지않게 그러니까요. 큰 힘이구나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자님 느껴봅니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술을 계속 갖는 게 네, 점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굴기 얘기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 업체도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 SMIC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나요? 네, 네. 네. SMIC 같은 경우에 엄청 밀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 얘기도 중국이 엄청나게 뭐 그야말로 전략 산업으로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중신 구어지죠. 이 네. TSMC, SMIC. 그렇죠. SMIC 이게 네. 중국판 TSMC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그 TSMC의 10년 전 수준을 따라가는데 한 1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게 대개 보면 뒤에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추월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워낙 대만 쪽에서 빨리 가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지금 목을 매도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중국이 참 미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잉원 총통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대만에서 이렇게 마지막 대만에서 계속 이렇게 좀 중국에 본인들이 필요한 건 계속 이제 목소리 내는 부분이 확실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겠군요. 한 15년 전, 뭐 20년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맥도날드가 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미군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간다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그 평화사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영업 시작을 재개를 했죠.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걸 보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뭐 상상, 얘기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반도체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그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럽 중에서도 저희가 에너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독일 최근에 계속 이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고 여러 가지 뭐 가스 공급하는 방식도 바꾸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국은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메꿀 거냐. 아무리 저렇게 해도 부족한 에너지가 저게 수급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독일이 2000년대 초반부터 탈원전 기조가 아주 강했죠. 네. 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없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3개, 원자로가 3개가 남아있는데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전 계획은
연말까지 그 세 개도 전부 문을 닫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독일 그 정부 관계자 한 세 사람을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조금 이제 거기 계획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독일 정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결정된 거 없고 그 에너지 그 수급 지금 그걸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그 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일단 연장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고 살짝 귀띔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이 독일에서 원전 이제 3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네, 낮군요. 6%인데 사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참사 터지고 나서 독일 쪽에서 더 속도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은 일단 수명 연장 쪽으로 대충 이제 이게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얼마나 더 연장을 하느냐는 건데 이 세 사람의 관리 얘기는 길게는 가지 않을 거다. 한 연말 정도까지. 올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 연정 안에 이제 자유민주당 여기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친 원전 기조 쪽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한 2024년까지는 이걸 더 연장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밀고 당기고 하는 모양인데 독일이 어쨌든지 자 어제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전 그 기조 탈원전 기조에서 이렇게 유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거는 그 가스 그게 네. 문제되지만 결국 가스, 원유, 뭐 전기 이런 게 다 에너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제 말씀 전해 주신 대로 독일이 가스 쪽에서 이제 좀 유턴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러시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에 그렇죠. 다 네. 일환인 것처럼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숄츠 독일 총리도 그 남은 3개 사실 숄츠도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네. 계속 가동, 당분간 계속 가동하는 게 일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처음 자기 네. 속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일단 좌우지간 아직까지는 그 에너지 수급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독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이제 뭐 의회에서 이렇게 표결까지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독일이 워낙 강국이고 기술도 있으니까 결정만 하면 뭐 못할 이유는 그러게요. 없겠죠. 예, 의사결정의 문제일 텐데. 네, 참 다른 나라 에너지 이 계획 수립을 하는데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작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뭐 원전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클린 에너지라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나면은 네, 위험하고. 이건 뭐 체르노빌 참사도 그렇고 네. 후쿠시마 같은 걸 우리가 봐도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독일이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히 또 무기화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국 그 물가가 지금 유럽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10%를 넘었다는 사실 선진국은 네, 거의 없는데. 7월 예. 그 지난달 같은 경우도 10% 넘었고요. 예상보다 더 뛰었고 예, 지금 뭐 연말에 13%가 예, 된다고. 영국 중앙은행도 한 13%까지 있어요. 영국에서는 뭐. 엄청 어렵겠는데요, 영국 그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네. 따라가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식품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영국 사람 중에서 10명 중 6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뛴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아니 예,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네. 영국이 그래도 선진국인데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 슈퍼 같은 데 갔다가 그런 거는 이제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되게 만지작만지작하고 보다가 아유 이거 너무 비싸. 네. 그리고 내려놓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특히 청년층이 네. 더 심각하다는 아,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선진국 영국인데 이렇게 끼니를 거른다. 참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뭐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유엔 총장도 이번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런 그 우크라이나 곡물선 같은 게 더 많이 아프리카로 가도록 자기가 이번에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자 이제는 이게 남해 이제 뭐 이제 영국 선진국에서도 이제 이런 정도로 그 식품 물가의 그 압박이라는 게 심각한 걸로 예, 나타났습니다. 대단해요. 영국이 뭐 물가 높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거기 진짜 청년들이 뭐 돈이 없어서 끼니를 부리고 그거 하는 건 진짜 뭐 가슴도 아프지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예. 뭐 그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예. 그런 거 사서 먹고 하는 그런 게 네. 지금 훨씬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이제는 진짜 그런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영국에서 그 여론조사 했더니 자기네들 신흥국 느낌이 요즘에 너무 나는 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해주셨었는데 네. 근데 이 기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확 와닿네요. 영국 내 분위기가 대략 이 정도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어려울수록 네. 나눠야죠. 예. 동반 성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걸 좀 더 많이 정책 당국 입안자들이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정말 빨리 전쟁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진짜 빨리 해결이 돼야지 되겠고요. 네. 싸우면 안 되죠. 예. 인플레이션은 사실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난한 사람 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한테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게 제일 나쁘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빌 게이츠가 더 참으십시오 했는데 네. 자기는 참을인자 세계면 뭐 예전에 보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네. 지금 뭐 뭐든지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싸워가지고 좌우지간 제대로 된 거 없죠. 다 나중에 후회하죠. 네. 참는 자가 이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국제뉴스 저희가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